안녕하세요. 다보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양소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열이 날 때 갑자기 몸이 떨리고 의식을 잃는 듯한 증상을 보일 때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고 걱정하는 질환, 바로 열성경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왜 우리 아이가 이런 경련을 일으키는 걸까?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열성경련은 생각보다 흔하고 대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순간에는 많이 놀랄 수밖에 없기에 오늘은 열성경련의 원인부터 증상,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열성경련은 말 그대로 열이 나는 아이에게서 발생하는 경련입니다. 정확히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게서 갑작스러운 고열에 의해 뇌의 전기 신호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흘러서 몸이 떨리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때 아이의 뇌 구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대개 경련은 5분을 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열성경련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발작 유형 중의 하나로 전체 소아 발작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대부분 다시는 열성경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체온 상승이 있을 때 잘 생깁니다. 아이의 몸은 성인보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갑자기 체온이 높아지면서 뇌의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특히 39도 이상의 고열에서 잘 나타납니다. 열의 원인은 주로 감염, 예를 들면 감기, 인플루엔자, 중이염, 폐렴, 장염 같은 바이러스성 혹은 세균성 질환이 원인입니다. 또한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또는 부모님 윗세대에서 어린 시절 열성경련을 겪었다면 자녀에게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뇌의 전기신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성경련은 갑자기 시작되어 보통 1에서 5분 내에 멈춥니다. 아이의 몸이 뻣뻣해지고 팔다리가 떨리거나 양쪽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을 위로 치켜뜨거나 의식을 잃는 듯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입술이 파래지고 숨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부모님이 매우 놀라십니다. 경련이 멈추면 아이가 혼미하거나 졸린 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곧 의식을 회복합니다. 만약 경련이 15분 이상 계속되거나 발작이 반복된다면 이는 복합 열성경련일 수 있어 즉각적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열성경련은 대부분 별도의 약물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련이 짧고 한 번에 발생하며 아이가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라면 심각한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첫 경련이 6개월 미만 또는 5세 이후에 발생했을 때, 두 번째, 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될 때, 세 번째, 발작이 한 번 이상 반복될 때, 네 번째, 발작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의식 저하, 마비, 보행 이상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뇌수막염, 뇌염, 뇌기형 등의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의 기본은 아이의 발작 상황과 발열 여부를 꼼꼼히 듣는 것입니다. 의사는 경련 양상, 발작 지속 시간, 발작 전후 증상 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전형적 열성 경련이 아니라면 혈액 검사, 뇌파 검사, 뇌 자기공명 영상, MRI 등을 시행해 다른 원인 질환을 확인합니다. 특히 첫 발작일 경우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와 내척 수액 검사, 요추 천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아이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입안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넣어서는 안 되며 절대 강제로 입을 벌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은 너무 꽉 끼지 않도록 풀어주고 숨쉬기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경련이 멈춘 뒤에도 아이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잘 관찰하며 열이 계속 높으면 해열제를 투여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성경련은 재발 가능성이 약 30에서 40% 정도이며 특히 첫 경련이 1세 이전에 일어난 아이에게서 더 흔합니다. 37도 5도 이상에서 해열제를 먹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최신 소견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혹여나 초기에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아이가 경련했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열제만으로 완벽히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아이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열성경련을 겪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발작 후에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추가 검사 필요성이나 재발 위험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갑작스러운 경련 증상을 보일 때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여 경련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나 응급대처법도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열성경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열성경련은 부모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소아 발작이지만 대체로 안전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발작일 때 또는 경련이 길어질 경우 반드시 소아 전문의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건강 안전하게 지키는 일, 다보스병원 소아청소년과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